먼저 왜 혈당을 낮게 유지해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걸 이해하셔야 오늘 방법들을 열심히 실천하실 거거든요. 혈당이 높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져요. 설탕물을 생각해 보세요. 물에 설탕을 많이 넣으면 끈적끈적하잖아요. 혈당이 높으면 피도 그렇게 돼요. 이 끈적끈적한 피가 혈관을 계속 돌아다니면 혈관벽이 조금씩 망가져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째, 눈에 문제가 생겨요. 눈에 있는 작은 혈관들이 막히면서 시력이 떨어지고 심하면 실명할 수도 있어요. 둘째, 신장이 나빠져요. 신장은 피를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기관이에요. 혈관이 망가지면 신장도 제대로 일을 못해요. 심하면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셋째, 심장과 혈관에 문제가 생겨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높아져요. 넷째, 발의 감각이 없어지고 상처가 잘 안 낫기도 해요. 이게 바로 당뇨 합병증입니다. 무섭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혈당을 잘 관리하면 이런 합병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럼 혈당을 얼마나 낮게 유지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준으로는 이렇습니다. 밥 먹기 전 공복 혈당은 100 미만이면 좋아요. 밥 먹고 2시간 뒤에는 140 미만이면 좋고요. 단, 이건 일반적인 기준이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나이,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의사와 꼭 상담하세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혈당을 낮게 유지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눈도 좋고 신장도 좋고 심장도 건강하고 발도 멀쩡하고요. 일상생활을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3가지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이 방법들이 바로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첫 번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첫 번째, 밥은 반으로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은 2배로 늘리는 겁니다. 이게 혈당을 낮추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중요한 건 배고프지 않다는 거예요. 밥만 줄이면 당연히 배고프죠. 하지만 채소와 단백질로 채우면 오히려 더 배부를 수 있어요. 왜 밥을 줄여야 할까요? 밥은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은 몸속에서 포도당으로 바뀌어요. 포도당이 바로 혈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높이 올라가고요. 밥을 적게 먹으면 혈당이 낮게 올라가요. 간단하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지금 드시는 밥의 절반만 드세요. 한 공기 드셨다면 반 공기로 줄이는 거예요. 큰 그릇에 드셨다면 작은 그릇으로 바꾸시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줄인 만큼 다른 걸로 채워야 해요. 채소를 평소보다 2배 더 드세요. 오이, 무, 상추, 양배추, 브로콜리, 나물 뭐든 좋아요. 채소는 배를 가득 채워주지만 혈당은 거의 안 올려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건강에도 좋고요. 포만감도 오래 가요. 단백질도 평소보다 2배 더 드세요. 달걀 하나 드셨다면 2개로 늘리세요. 두부 반모 드셨다면 한 모로 늘리세요. 고기나 생선도 더 드세요. 닭가슴살, 생선, 돼지고기 안심 좋아요. 단백질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배고픔도 덜 느끼게 해줘요. 근육 유지에도 중요하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단백질이 특히 중요해요. 서울에 사는 55세 박영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수 씨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밥을 반만 먹으면 당연히 배고플 거라고요. 55년 동안 한 공기씩 먹었는데 갑자기 반으로 줄이면 못 참을 것 같다고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해보기로 하셨어요. 첫날은 좀 어색했대요.
밥그릇이 반밖에 안 차니까 뭔가 허전한 느낌? 대신 채소 반찬을 평소보다 훨씬 많이 드셨어요. 평소에 나물 한두 젓가락 드셨다면 이제는 한 접시 먹으셨어요. 달걀도 하나에서 2개로 늘리셨고요. 생선도 평소보다 큰 걸로 드셨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배부르더래요. 밥은 반인데 배는 더 부른 느낌? 첫 주는 솔직히 조금 힘들었대요. 오후 3시쯤 되면 배가 좀 고팠어요. 그래서 견과류나 방울토마토를 조금 먹으셨고요. 삶은 달걀을 간식으로 준비해 두셨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2주 차부터는 완전히 익숙해졌대요. 반 공기가 딱 적당하게 느껴지더래요. 오히려 이전에 한 공기를 어떻게 먹었나 싶더래요. 3주 지나니까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밥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더래요. 가장 큰 변화는 식후 피로감이었어요. 예전엔 점심 먹고 나면 꼭 졸았는데 이제는 오후에도 멀쩡하다고 하세요. 혈당이 급격히 안 올라가니까 졸리지 않은 거예요. 몸도 가벼워지고 뱃살도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더 좋았던 건 영양이 더 다양해졌다는 거예요. 예전엔 밥 위주로 먹었는데 이제는 채소랑 단백질을 많이 먹으니까요. 식사가 훨씬 풍성해졌다고 하세요. 개인적 경험이고 효과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요. 영수 씨는 이제 반 공기가 익숙해서 더 이상 늘릴 생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실천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작은 그릇을 사용하세요. 큰 그릇에 조금 담으면 허전해 보이잖아요. 작은 그릇에 가득 담으면 심리적으로 만족감이 커요. 둘째, 밥을 먼저 덜어놓고 식사를 시작하세요. 반 공기만 그릇에 담고 밥통은 치우세요. 그래야 더 먹고 싶은 유혹을 피할 수 있어요. 셋째, 채소 반찬을 최소 3가지 이상 준비하세요. 선택지가 많으면 밥 줄이기가 훨씬 쉬워요. 상추, 오이, 나물 이렇게요. 넷째, 단백질 반찬을 푸짐하게 준비하세요. 달걀 2개, 생선 1토막, 두부 1모 이렇게요. 다섯째,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한 입에 30번씩 씹으면 적게 먹어도 배부르게 느껴져요. 여섯째, 물을 한 잔 먼저 마시세요. 물이 위를 채워줘서 덜 먹어도 괜찮아요. 일곱째, 국물 요리로 배를 채우세요. 싱겁게 간을 한 미역국, 콩나물국, 시금치국 같은 맑은 국이 좋아요. 여덟째, 고기나 생선을 밥 위에 올리지 마세요. 밥이랑 같이 먹으면 밥을 더 많이 먹게 돼요. 따로 먹으세요. 외식할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식당에서는 밥을 반만 달라고 하세요. 요즘은 밥 양 조절해 주는 식당도 많아요. 아니면 밥이 나오면 절반을 먼저 남은 반찬 그릇에 덜어 놓으세요. 반찬을 더 주문하세요. 샐러드나 나물 같은 거요. 고깃집이면 고기를 조금 더 시키세요. 밥값보다 훨씬 싸잖아요. 혼자 가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구랑 밥을 나눠 먹는 것도 방법이에요. 흔한 실수도 알려드리면 실수 첫 번째, 밥만 줄이고 다른 걸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배고프고 힘들죠. 해결법은 채소와 단백질을 반드시 늘리는 거예요. 줄인 만큼 채워야 해요. 실수 두 번째, 저녁에 배고파서 야식을 먹는 거예요. 해결법은 저녁을 조금 늘리거나 삶은 달걀, 방울토마토 같은 간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실수 세 번째, 갑자기 너무 많이 줄여서 힘든 거예요.
해결법은 천천히 단계적으로 줄이는 거예요. 처음엔 4분의 3 공기, 그 다음 2분의 3 공기, 그 다음 반 공기 이렇게요. 기억하세요. 밥은 반으로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은 2배로 늘리는 게 혈당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배고프지 않으면서도 혈당을 낮출 수 있어요. 잠깐만요. 본격적으로 다음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무료니까 부담 없이 눌러주시면 돼요.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직접 도움되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는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이건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걸 막아줘요. 첫 번째 방법이 혈당 수치 자체를 낮춘다면요. 순서를 바꾸는 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왜 순서가 중요할까요? 채소를 먼저 먹으면 뱃속에 방어막 같은 게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소에 있는 식이섬유가 위벽을 코팅해 주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밥을 먹어도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돼요. 그래서 혈당이 확 올라가지 않고 천천히 올라가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채소를 먼저 드세요. 샐러드, 오이, 무, 상추, 양배추, 나물 뭐든 좋아요. 최소한 5분 정도는 채소만 드세요. 급하게 먹지 말고 천천히 씹으면서요. 국이 있으면 국물을 먼저 한 그릇 드셔도 돼요. 대신 싱겁게 간을 한 미역국, 콩나물국 같은 맑은 국이 좋아요. 채소를 먼저 먹는 게 왜 중요하냐고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에서 젤처럼 변해요. 이게 탄수화물이 빨리 흡수되는 걸 막아줘요.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기나 생선을 드세요. 달걀, 두부, 닭가슴살, 생선 뭐든 좋아요. 단백질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요. 그래서 밥을 적게 먹어도 배고프지 않게 해줘요. 마지막으로 밥을 드시는 거예요. 밥은 반 공기만요. 이미 채소랑 단백질로 배가 어느 정도 차 있으니까 반 공기면 충분해요.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부산에 사는 49세 김미영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미영 씨는 처음에 이 순서가 너무 불편했대요. 평생 밥부터 먹었는데 갑자기 채소부터 먹으려니 어색하더래요. 첫날은 실수도 많이 했어요. 채소 몇 젓가락 먹고 바로 밥을 먹어버리고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하셨대요. 식탁에 채소를 제일 가까이 놓고요. 밥은 나중에 떠오셨어요. 일주일 정도는 의식적으로 해야 했지만요. 2주 차부터는 조금씩 익숙해졌대요. 한 달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채소부터 손이 가더래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밥 먹고 졸리는 게 확 줄었다는 거예요. 예전엔 점심 먹고 나면 꼭 졸았는데요. 순서를 바꾸고 나서는 오후에도 정신이 맑더래요. 2개월 지나니까 혈당도 안정되었다고 하세요. 개인적 경험이고 효과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요. 미영 씨는 이제 자동으로 이 순서로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상황별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먹을 때는 쉬워요. 채소 반찬을 먼저 먹고 고기 반찬 먹고 밥은 나중에 떠놓으세요. 회사에서 먹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식당 반찬 중에 나물이나 샐러드를 먼저 먹으세요.
그 다음 메인 반찬 먹고요. 밥은 마지막에 조금만 드세요. 도시락을 싸가신다면 칸을 나눠서 담으세요. 채소 칸, 단백질 칸, 밥 칸 이렇게요. 외식할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한식당이면 반찬부터 먼저 드세요. 양식이면 샐러드부터요. 중식이면 볶음 요리부터 먹고 밥은 나중에요. 일식이면 국이나 샐러드부터요. 어떤 식당을 가든 순서는 똑같아요. 채소, 단백질, 밥 순서예요. 흔한 실수도 알려드릴게요. 실수. 첫 번째, 채소 몇 젓가락만 먹고 바로 밥 먹는 거예요. 해결법은 채소를 충분히 먹고 넘어가는 거예요. 최소 5분은 채소만 드세요. 실수 두 번째, 급하게 먹어서 순서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해결법은 5분만 여유 있게 먹는 거예요. 아침에 5분 일찍 일어나세요. 실수 세 번째, 채소 반찬이 없어서 못 지키는 거예요. 해결법은 간단한 채소라도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오이, 방울토마토 같은 거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기억하세요.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게 혈당 급등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밥 먹고 10분만 걷는 겁니다. 이건 높아진 혈당을 바로 낮춰줘요. 앞에 두 가지는 혈당이 올라가는 걸 조절하는 거였다면요. 이건 이미 올라간 혈당을 낮추는 방법이에요. 왜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몸의 근육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걸으면 근육이 움직이잖아요. 근육이 에너지를 쓸 때 혈당을 가져다 써요. 그래서 혈당이 내려가는 거예요. 간단하죠? 얼마나 걸어야 할까요? 10분이면 충분해요. 너무 오래 걸을 필요 없어요. 10분만 걸어도 혈당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어디를 걸어야 할까요? 집 앞 한 바퀴만 돌아도 돼요. 아파트라면 단지 내를 한 바퀴요. 날씨가 나쁘면 집 안을 천천히 걸어도 괜찮아요. 거실을 왔다 갔다 하거나요. 복도를 왔다 갔다 해도 돼요. 계단 오르내리기도 좋아요. 중요한 건 밥 먹고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소파에 누워서 TV 보지 마시고요. 바로 신발 신고 나가세요. 대전에 사는 61세 이철호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철호 씨는 평생 밥 먹고 나면 소파에 누우셨대요. 특히 저녁 먹고는 꼭 TV 보면서 쉬셨고요. 그런데 혈당이 자꾸 높아지니까 고민이 되셨대요. 그래서 밥 먹고 걷기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귀찮았대요. 밥 먹고 나면 피곤하고 쉬고 싶잖아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해보기로 하셨어요. 첫날은 5분만 걸었어요. 집 앞을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래요. 둘째 날부터는 10분으로 늘렸어요. 일주일 정도 하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대요. 밥 먹고 더부룩한 느낌도 줄었고요. 한 달 지나니까 습관이 되었어요. 이제는 밥 먹고 걷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더래요. 2개월 지나니까 뱃살도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대요. 혈당도 안정되었고요. 개인적 경험이고 결과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요. 철호 씨는 이제 하루 3끼 먹은 직후 다 걷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은 5분, 점심 저녁은 10분씩요. 이게 습관이 되니까 전혀 힘들지 않대요. 자,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신발을 현관에 미리 준비해 두세요. 밥 먹고 바로 신고 나갈 수 있게요. 둘째, 핸드폰 타이머를 10분 맞추세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걷게 돼요. 셋째, 가족이랑 같이 걸으세요.
혼자보다 같이 하면 더 쉬워요. 넷째, 날씨가 나쁘면 집 안에서 걸으세요. 거실을 왔다 갔다 하거나 제자리 걸음도 좋아요. 다섯째, 계단 오르내리기도 효과적이에요. 아파트라면 한두 층 계단으로 오르내리세요. 여섯째, 너무 빨리 걸지 마세요. 천천히 산책하듯이 걸으세요. 일곱째, 설거지는 걷고 나서 하세요. 밥 먹고 바로 설거지하면 걷기를 안 하게 돼요. 하루 3번 다 걷기 힘드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저녁만이라도 꼭 걸으세요. 저녁에 혈당이 높으면 밤새 높게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저녁 식후 걷기가 특히 중요해요. 아침은 시간이 없으면 5분만이라도 걸으세요. 점심은 회사에서 어려우면 건물 안을 한 바퀴 돌거나 계단을 오르내리세요. 걷기 말고 다른 운동은 안 되냐고요? 물론 돼요. 스쿼트, 제자리 뛰기, 가벼운 스트레칭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지만 걷기가 가장 안전하고 쉬워요.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도 천천히 걸으면 괜찮아요. 단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혈당이 너무 낮아지는 증상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어지럽거나 식은땀 나거나 손이 떨리면 바로 쉬세요. 그리고 사탕이나 주스 같은 당분을 조금 드세요. 인슐린이나 혈당약 드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의사와 상담해서 운동해도 되는지 확인하세요. 공복에 무리하게 운동하는 건 위험해요. 꼭 밥 먹고 나서 걸으세요. 너무 빨리 걷거나 오래 걸으면 피곤할 수 있어요. 천천히 10분만 편안하게 걸으세요.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면 바로 멈추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흔한 실수도 알려드리면요. 실수 첫 번째, 너무 빨리 걸어서 힘든 거예요. 해결법은 천천히 산책하듯이 걷는 거예요. 실수 두 번째, 밥 먹고 바로 안 걸어서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법은 설거지나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걷는 거예요. 실수 세 번째, 날씨 핑계로 안 걷는 거예요. 해결법은 집 안에서라도 걷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밥 먹고 10분 걷기가 높아진 혈당을 바로 낮춰줍니다. 자, 이제 세 가지를 모두 꾸준하게 실천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광주에 사는 53세 정수진 씨예요. 수진 씨는 3년 전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대요. 처음엔 약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약을 드셔도 혈당이 조금씩 높아지니까 걱정이 되셨대요.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꿔보기로 결심하셨어요. 첫 주에는 밥 양 줄이기부터 시작하셨어요. 한 공기 먹던 걸 4분의 3 공기로 줄였어요. 처음엔 조금 배고팠지만 채소를 늘려서 먹으니까 괜찮더래요. 둘째 주부터는 반 공기로 줄이셨어요. 동시에 채소 반찬을 2가지에서 4가지로 늘리셨어요. 셋째 주부터는 먹는 순서도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채소, 고기, 밥 순서로요. 처음엔 의식적으로 해야 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대요. 넷째 주부터는 걷기도 추가하셨어요. 처음엔 저녁 식후에만 5분씩 걸었어요. 점점 시간을 늘려서 10분으로 만드셨고요. 한 달 반쯤 지나니까 점심 식후에도 걷기 시작하셨대요. 2개월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첫째, 밥 먹고 졸리던 게 확 줄었어요. 예전엔 점심 먹고 나면 꼭 졸았는데 이제는 오후에도 정신이 맑더래요. 둘째, 몸이 가벼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편해졌고요. 셋째, 뱃살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허리 벨트 구멍을 한 칸 줄였대요. 넷째, 혈당이 안정되었어요. 식후 혈당이 200 가까이 올라가던 게 150 정도로 떨어졌대요. 개인적 경험이고 효과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요. 3개월 지나니까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습관이 되었대요. 이제는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하게 된대요. 수진 씨가 말씀하시길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래요. 한두 번 하고 포기하면 소용없대요. 처음엔 힘들어도 2주만 참으면 익숙해진대요. 한 달 지나면 습관이 되고요. 3개월 지나면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진대요. 그리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래요. 가끔 실수해도 괜찮대요. 회식이나 모임에서는 평소처럼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그냥 즐기고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대요. 중요한 건 80%만 지켜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100% 완벽하게 하려다가 스트레스 받고 포기하지 말고요. 80%만 지키면서 꾸준히 하는 게 낫대요. 수진 씨는 이제 약도 줄였다고 하세요. 물론 의사와 상담해서 줄인 거예요. 생활 습관이 좋아지니까 약에 덜 의존하게 되었대요. 개인적 경험이고 약은 절대 임의로 조절하시면 안 돼요.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 수진 씨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래요. 이제는 힘들지도 않고 자연스럽대요. 건강도 좋아지고 삶의 질도 높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어떻게 실천하실지 정리해 드릴게요. 처음부터 세 가지를 다 하려고 하면 힘들 수 있어요. 천천히 단계적으로 하세요. 1주차에는 밥 양 줄이기부터 시작하세요. 월요일부터 4분의 3 공기로 줄여보세요. 화수요일도 계속 4분의 3 공기요. 목요일부터는 3분의 2 공기로 줄여보세요. 주말에는 반 공기에 도전해 보세요. 힘들면 다시 조금 늘려도 돼요. 2주차에는 먹는 순서를 추가하세요. 밥 양은 계속 반 공기 유지하면서요. 채소, 고기, 밥 순서를 의식적으로 지켜보세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다음 끼니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3주차에는 걷기를 추가하세요. 저녁 식후에만 먼저 시작하세요. 5분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익숙해지면 10분으로 늘리세요. 4주차에는 점심 식후 걷기도 추가해 보세요. 이제 세 가지가 모두 습관이 되어가고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한두 번 실수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끼니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80%만 지켜도 충분해요. 가끔 외식하거나 모임 있을 때는 평소처럼 즐기세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우선순위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밥 양 줄이기요. 이게 혈당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두 번째가 먹는 순서예요. 이건 혈당 급등을 막아줘요. 세 번째가 걷기예요. 이건 높아진 혈당을 낮춰줘요. 세 가지를 다 못하겠으면 첫 번째라도 꼭 하세요. 밥 양만 줄여도 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점점 추가해 나가시면 돼요. 가족들한테도 알려주세요. 같이 하면 훨씬 쉬워요. 서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성공률이 높아요. 혈당 수치를 기록하세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침 공복 혈당이랑 식후 2시간 혈당을 재보세요. 기록을 남기면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낮아지는 게 보이면 동기부여가 돼요. 3개월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몸도 가벼워지고 피로감도 줄고 혈당도 안정될 거예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늘 꼭 기억하세요. 혈당을 낮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첫째, 밥 양을 줄이세요.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둘째, 먹는 순서를 바꾸세요. 채소, 고기, 밥 순서로요. 셋째, 밥 먹고 10분만 걸으세요. 이 세 가지만 3개월 동안 꾸준히 해보세요. 여러분의 혈당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이 영상은 건강 정보를 나누기 위한 거예요. 의학적 치료나 처방이 아니니까 증상 있으시면 꼭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받으세요.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뭘 해보고 싶으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의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의 삶도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